오늘 경기 끝마쳤습니다. 특히나 이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는 조금 더 다른 옵션이 붙습니다. 바로 실적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에 따라서 또 이번 경기의 흐름,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모습을 나타낼지,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희비가 상당히 좀 크게 엇갈리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한쪽에 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떠셨어요? 뭐 대중적으로 우리 그 투자자나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희보다는 비가 좀 더 많지 않았겠냐. 그쵸, 네, 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날이다. 뭐 삼성전자를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를 뚫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우리 그 코스피 지수에 상당히 견인차적인 역할을 오늘 해줬다. 네.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컨센서스가 뭐 한 6조 7천억 정도 됐는데 그거를 뭐 하회했다고 한다고 하면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뿐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수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현금 보유자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아주 불쾌한 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계좌는 마이너스 안 났으면 다행이고요. 지수는 2천 뚫었는데 지점에 제가 만약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전 나갔을 것 같아요, 밖에. 보기 싫어서. 일찍 조기 퇴근. 네. 네, 그 정도로 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전자 뭐 한 거의 9% 올랐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산 올랐지, SDS 올랐지, 전자 올랐지. 얘 3명 빼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네. 또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중소형주도 다 죽어났고 코스닥도 많이 그 바이오 기술 성장 기업군은 200에선을 또 한번 건드렸는데요. 자꾸 우리가 건드리면 한번 뚫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든 아래든 유사하거든요, 패턴은. 근데 지금 3번이나 좀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것 좀 뭔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저는. 네. 삼성전자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했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를 들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 상당히 좀 소외감이 크셨을 텐데 과연 오늘 라인업은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라인업을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선수들의 좀 활약상도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입니다. 2번 타자 삼성전기, 3번은 현대미포조선, 4번 삼성전자, 5번 현대위아, 6번 한국전자인증이었고요. 7번은 서원입니다. 8번 한미사이언스와 9번 GS리테일이 있었는데요. 쭉 보시면은 역시나 4번 타자 삼성전자가 딱 중앙을 지키고 있고요. 뒷선, 그 하위 타선에 8번 타자, 9번 타자 한미사이언스와 GS리테일은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오늘 라인업이요? 네, 여기에서는 역시 뭐 이제 삼성전자가 무게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IT 대형주들하고 오늘 뭐 자동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강하게 좀 반등을 해냈고요. 이런 쪽에 이제 뭐 저 PBR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끄집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퍼에 해당되는 쪽은 지금 뭐 나스닥의 생명공학 지수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9번 타자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후위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 타순 쪽은 지금 뭐 그 주택 시장이 좋기 때문에 건자재 쪽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 이슈와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포트를 짜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좀 선수 라인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네. 오늘 라인업 어떠세요? 예, 일단 4번 타자 삼성전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4번 타자에 걸맞는 선수가 오랜만에 일단 들어오는 온 것 같네요. 근데 잘 못 치다가 좀 오랜만에 좀 거의 홈런 계속 친 것 같고요. 매 타석마다. 그리고 전기하고 이런 쪽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 위아도 어제는 좀 안 좋았는데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많이 좀 빠졌는데요. 추가로 밀릴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유진기업도 어제 아주 급등의 거래도 많았었는데, 이게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권에 들어왔었는데 아침에 좀 밀리더니 다시 또 올라갔고요. 그리고 GS 리테일도 좀 많이 밀려났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럼 선수들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우선은 4번 타자 삼성전자 저희가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제가 리포트 업데이트된 거를 계속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이제 제일 이렇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데 원인은 역시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업부별로 제가 한번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무서운 회사다라는 거, 이런 부분 이게 전부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지금 환율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는데, 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절대 않아요. 장사도 잘했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 이제 메모리 쪽이 있고 비메모리 쪽이 있거든요. 근데 메모리 쪽만 해가지고 지금 3조 4천억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시장 쪽에는 이제 상강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거는 이제 공정 싸움입니다. 공정 싸움. 근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데가 40나노 공정에서 30나노 공정 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가 이제 30나노 공정에서 25나노 공정, 20나노 공정도 이제 진입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나노 공정의 공정률이 한 25%에서 30% 가까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더 낮을수록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20나노 이제 15나노 이렇게 가는 건데, 그 공정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가율이 좋은 겁니다. 마진율이, 이익률이. 이제 이런 기술력을 꾸준히 준비해 가지고 어떠한 원가 차원에서 수익성을 향상시켰다라는 점, 이 점은 굉장히 높이 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IM 사업부란 말이에요. 핸드폰 쪽이죠. 네, 스마트폰 사업부인데 이제 대수로 보니까 7,400만 대에서 2분기에 8,100만 대로 대수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이제 저가폰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고전했던 게 고가폰 쪽에서는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저가폰 쪽,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저가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제 침투율이 작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적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3분기에 주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ASP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그 위에도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CE 사업부, 가전 사업부 쪽도 환율 효과를 많이 받고, 그래서 IM 사업부만 조금 부진했을 뿐 나머지들은 상당히 좋았고, 역시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꺾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분석이 됐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꾸준히 빠지는 데 대해서 이 디램 가격 하락을 원인으로 주로 꼽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이 계속 좋았다니까, 정말 좀 많이 매출을 좀 일으킨 건가? 어떻게 이렇게 좀 호실적이 나올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은 이제 꺾였어요. 이제 3불 가까이 갔다가 한 1.2불 이 정도까지 꺾여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20나노, SK 하이닉스가 25나노 이렇게 가면서 마진율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게 대충 BEP가 한
DDR3 1232메가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0.5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데는 아직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40나노를 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나노 이공정 진입률이 점점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4분기에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쓰는 것이죠. 네. 허 의원님도 좀 레포트도 관련해서 좀 많이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3분기 레포트 안 봤어요. 네. 바빠요. 많이 레포트 분석하시잖아요. 장중에는 못 읽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좀 시사점이라든지 와닿으신 부분 있으세요? 일단 그 작년 3분기가 워낙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작년 3분기보다 엄청 잘한 건 맞죠. 거의 뭐 80% 잘 나왔으니까요. 뭐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를 깎는 구조 조정까지는 아니어도 뭐 했잖아요. 네. 임직원들 동결시키고 뭐 임원급들은 임금도 깎고 그런 판관비에서의 감소도 약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 반도체는 이제 자체로 그 내재화를 하니까 AP 같은 경우에 뭐 딴 데서 갖다 쓸 거 자기네 거 만들어서 바로 단말기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 칩셋 관련해서 반도체 AP까지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고요. 단말기는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월말이 돼봐야 더 확정으로 알겠습니다만 단말기는 어쨌든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겠냐는데 약간 의문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7조 원대 영업이익인데 환율이 이제 2분기보다 3분기가 한 평균으로 봐서는 한 5, 60원 올랐다고 하면요. 제가 아까 그 연구원 소개하면서 영업이익 50원이면 영업이익 기준, 환율 50원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600억, 6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2분기가 6조 9천억이잖아요, OP가. 근데 3분기에 7조 3천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효과 더하면 7조 한 4, 5천억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게 다 똑같다고 했을 때요. 환율이 50원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율 변수를 고려하면 2분기보다 더 못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환율은 거의 100원 넘게 올랐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그러니까 증분이 한 3조 원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환율로 인한 증분은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한 1조 한 2천억에서 1조 5천억, 세게 보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2조 원대 아니면 한 1조 8천억대가 다른 사업부에서의 실적 개선일 텐데, 그게 이제 단말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까 그 디스플레이, 네. 살짝 그쪽이 선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자체 단말기의 탑재율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단말기는 좀 부진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네. 라인업은 좋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지금 오늘 9명의 라인업 선수 가운데 저는 이 서원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좀 생소합니다. 지금 허 위원님 관심 선수인 것 제가 같은데 넣었어요. 네. 어떤 선수예요? 그냥 재미삼아 넣어봤습니다. 네, 아침에 오늘 보이길래. 잘 쳤어요. 네. 예. 뭐 시세가 끝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조그만 아주 작은 종목이고요. 서원 뭐 무슨 이구산업인가요? 맞나요, 전문가님? 네, 이구산업. 이구산업 서원 또 하나 있는데. 대창. 네, 대창. 이 세 명이 이제 항상 뭐 금속 가격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오늘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일단 꼭 이 섹터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도 이런 게 많았었죠. 근데 이제 서원을 뽑아온 이유는 일단 어제 나왔던 그 상품 가격 상승을 일단 뭐 외신에서도 좀 크게 좀 보도들을 많이 하시고 또 네. 달러도 밀려나면서 오랜만에 CRB가 역행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랠리를 보여줄 것인지 대한 저도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고 해서요. 네. 그냥 상징적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거래량 늘어난 거 보십시오. 뭐 저거는 그냥 기술적인 포인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력 매수 신호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내일 봐야 되겠죠. 펀드멘탈을 보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달러와 CRB 인덱스 간의 역관계에서 수혜군으로 떠오른 종목이 하나 있었다. 물론 이제 큰 종목은 뭐 코리아이언 이런 게 되겠죠. 알코아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요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상품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구리 쪽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 동쪽. 제품을 네, 만드는? 동쪽이죠. 근데 뭐 청동 그 합금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순수하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섞어서 들어갑니다. 차트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전방산업은 약간 전자 계열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도. 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다가 좀 탄력은 둔화되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상한가 네. 장중에 터치 그리고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저한테 혹시 내일 주가 물어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좀 뭔가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인가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뭐 더 질문을 하겠죠. 드리려고요. 볼륨을 저렇게 키워놨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이야기 나온 김에 이렇게 상품 관련해서 또 네네. 삼성사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네네. 코멘트 좀 해주신다면요. 뭐 이쪽은 이제 단타할 때 주로 단타할 때 이제 뭐 하루 이틀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종목이고요. 지금 뭐 우리 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연기되는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상품 가격이 좀 반등하고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제 풍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 사이즈가 조금 네. 더 큰 선수들을. 네, 그리고 한 선수 좀 더 볼까요? 어떤 선수 네. 관심 가세요? 자, 오늘 현대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자동차주들이 한번 이제 그 기아차 기준으로 해서 이제 54,000원인가요? 전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맞고 조정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폭스바겐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한번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 이제 조정이 또 나왔었는데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뭐 우리가 7, 8월 달에 여기서 이 코너에서 주력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뭐 원달러 약세의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수혜주인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대형주 쪽으로 옮겨오는데 대형주 쪽에서 중심은 전차. 엄밀하게 따지면 자동차가 먼저 갔으니까 차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차전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 섹터들은 순환매가 도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잡혔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9월 달에 지금 뭐 그 출하 대수라든지 판매 대수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해서 플러스 한 1% 정도 증가가 됐고 YOY로.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마이너스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특히 이제 기아차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RV 판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위아를 제가 이제 주목해서 계속 좀 그 뒤에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좀 이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위아를 제가 추천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자동차 흐름에서도 현대차가 가장 탄력이 강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거든요. 현대위아는 다른 거 안 봐요. 뭐냐면 OPM 영업이익률 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7%만 넘어가면 얘는 날아간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제 3분기의 OPM 측면에서 한 6.4%인데 4분기에는 6.8% 정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터보 엔진이라든지 중국의 FA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엔진 공장 가동 이런 것들이 이제 4분기에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7% 가까이 갈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흐름보다도 네. 훨씬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좋은 선수들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좀 밀려난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앞서서 허 위원님이 이 바이오 쪽에 그 전반적인 인덱스가 바닥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몇 차례 해주셨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 꺾였다고 보세요? 예, 이미 꺾여 있죠. 이미 꺾여 있어요. 그런데도 나스닥은 보면 네네. 알고도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질문하시려고 물어보고. 근데 네. 그 나스닥은 보시면 나스닥 차트 한번 켜보시면 이제 끝나고라도요. 다 ATS가 좋아가지고 다 킬 수 있잖아요, 요새는. 너무 많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심하더라고요. 아침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근데 뭐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시간 갈수록 전자 세지면서 계속 또 같이 역으로 빠져나가서 좀 처음에는 저도 이 미국 네. 쪽에서 바이오 쪽 많이 빠져서 그런가 네. 보다 했는데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네. 약간 좀 뒷북이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TPP 피해주래요. 어제 그래서 빠졌었죠. 어제 좀 빠졌는데 네. 사실 네. 그렇게 뭐 자동차나 이쪽만큼 뭐 크게 피해주로 부각이 안 됐었는데 오늘장에 다시 한미 쪽은 좀 그런 얘기 빠졌었어요,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데 하루 만에 반등 나왔잖아요. 네, 물론 네. 시장 분위기 다른 내용이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근데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아서 근데 가져가는 것 같아서 PH 온 건가요? 그 PH? 내용에 보면은 네. 그 신약 특허 만료 기간을 좀 더 짧게 인정을 해준대요. 5년 네. 정도로 인정을 해서 이 신약 위주의 사업을 펼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다르게 읽어드렸었는데 틀렸네요. 저는 이제 바이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신약까지 다. 네, 신약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그러면 대비로 그 부분을 제가 어제 아침에 네. 말씀드렸었는데 동시효과 때 바이오 시밀러는 오히려 유리하다. 네. 미국에서 그래서 셀트리온 덜 밀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제약사들은 근데 더 불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런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는 안 좋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쯤에서 MVP 좀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표를 그래도 해주시죠. 그렇습니까? 네, 아닌가요? 삼성전자를 뭐 당연히 오늘 MVP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VP 삼성전자입니다. 주식시장 본 이후에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굉장히 주식시장 오래 함께 하셨으니까 네네네. 하루에 8% 이상 오른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삼성전자가 뭐 한 10%씩 이렇게 올라간 거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거의 보신 적 기억이 있으세요?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그쵸, 한 그래서 4% 올랐겠죠. 그 감으로 치면.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지금 뭐 제약바이오 그 헬스케어 이쪽 섹터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무게 중심은 분명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옮겨왔다라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실적 시즌이 되면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그 내일장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9월이냐 12월이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12월이냐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사실 이제 이 싸움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약세 쪽으로 가면서 상대 통화들이 이제 강세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CRB라든지 이런 상품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그 미국이 이렇게 이제 내년까지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의 지금 경기도 지금 좋지 않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PMI 지수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까지도 다시 이제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매매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중국 시장이 한 그 7일, 8일간 쉬었다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내일 중국시 상해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좀 내일 관심 있게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실적 어닝 시즌으로 이제 출발을 오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끊었기 때문에 뭐 실적이 3분기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거의 시장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선반영이 많이 돼 있는데 돼 있더라도 또 어닝 쇼크가 나오면 또 한 번 그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4월달, 7월달에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제가 오늘 그 현대 미포조선을 지금 3번 타자로 제가 선발을 한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제가 조선주 하려면은 흑자 전환이 확실히 가능한 현대 미포조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실적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일봉에서 지금 5파 잡아버린 거예요. 다시 갈 수 있는 또 흐름을 잡아내기 때문에 네. 실적 호전주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이슈주, 이쪽으로 슬림화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지수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고 우리 체감 지수는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을 슬림화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슬림화할 거냐? 실적 호전주하고 이슈가 발생하는 거. 이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모든 수급이 다 몰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1주, 2주 이렇게 가거든요. 뭐 전기차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블랙홀 같이 빨아들여 버린다, 수급 자체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오늘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지배구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그룹 관련주가 당분간은 시장의 수급에 블랙홀 역할을 또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긴가민가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종목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시장이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만 지금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 업종으로 소프트웨어, 의료, 음식료 쪽 봐주셨네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3분기에 실적이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증거사 레포트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뭐 화학 정유라든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견인되는 것들, 이런 쪽하고 지금 삼성그룹 관련주, 지배구조 관련주, 배당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에서도 뭔가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요. 클린업 트리오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구성해 주셨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좀 집중화 전략으로 갔습니다. 3번 타자는 지금 건자재 쪽에서 현대 리바트, 4번 타자는 삼성그룹의 지주사 삼성물산, 그다음에 지주사 SK 이렇게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자재 섹터가 상당히 좋죠. 건자재가 지금 좋은 이유는 지금 두 가지 쪽입니다. 뭐냐면 건설 쪽은 해외 쪽은 아직도 빅베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내 쪽에 주택 시장이 좋잖아요. 주택 시장이 좋은데 주택 시장의 지금 선행 지수라든지 동행 지수, 뭐 분양률이라든지 입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분양이라든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런 건자재 쪽이 실적이 좋아질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2B에서 B2C 쪽으로 건너가는데 이 B2C 쪽에 이제 마감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엌 가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뿐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지금 완전히 역배열해서 수렴을 잘 해놓고 네. 정배열로 지금 돌려 세워놨거든요. 거의 건자재주들이 마찬가지예요. 대장주는 LG 하우시스인데 현대 리바트도 지금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뭐 수도권의 입주 물량 본격화되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그 빌트인 쪽의 매출 성장세가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그 눌림목을 잘 줬습니다. 잘 줬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4번 타자는 이제 삼성물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의 중심이 삼성전자 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수급의 주도권을 저는 쥐고 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그 뭐 지배구조 관련주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저 중심에서 놀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S 이런 거 사실 또 차트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조정을 잘 줬다가 지금 들어 올리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좋았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 공략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K 지주사 SK도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다 좋잖아요. 네. 지주사도 올라올 것이다.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에는 현대 리바트 그리고 삼성물산, SK가 포함됐습니다. 실적 그리고 또 내일은 변수가 있다면 중국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 연휴를 끝내고 다시 좀 문을 엽니다. 여기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이 저녁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